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주얼 플러스 엔비디아 DGX A100과 함께하는 AI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DGX A100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와 함께 DGX A100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서 크고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분께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애주얼 플러스 최강혁 상무와 이시하 과장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애주얼 플러스 AI 사업본부에서 엔비디아 비즈니스 영업을 하고 있는 최광혁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웰 플러스에서 AI 기술 영업,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하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추강혁 사무님, 애주얼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회사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애주얼 플러스는 1995년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전문 파트너사로서 창사되었습니다. 벌써 26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IT 분야의 기술선도 업체로서 발전해 오고 있고요. 저희는 전통적인 IT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하드웨어 부분과 더불어 오라클, VM웨어, 그리고 솔라스 등등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컨설팅 및 딜리버리, 그리고 운영 관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IT 인프라 제공과 더불어서 당사에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저희가 2016년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파트너, NPM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AI 전문 프로바이더 기업으로서 더욱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저희가 창사 이래 2천억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비즈니스의 비중이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뭐 회사 소개를 듣다 보니 오늘 강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 강의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엔비디아 DGX A100은 기업 환경에 있어 AI 워크로드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크고 작은 형태로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분석 및 HPC를 위한 모든 규모에 있어서 유례없는 가속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컴퓨팅 문제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본 세미나에서는 DGX A100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와 더불어서 DGX A100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고 크고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가이드를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정도의 꼭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Y GPU, 말 그대로 왜 GPU여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GTC를 통해 발표되고 지금 7월에 국내에 딜리버리 되기 시작한 A100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GX A100을 활용한 여러 예시, 그리고 엔비디아 슈퍼파드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 해왔는지 저희 애주얼의 기술력을 좀 발표해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서 이런 많은 기술력을 훌륭한 갖추고 있는 엔비디아 파트너사 중에 왜 애주얼이어야 하는지, 그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또 상담이나 견적을 요청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애주얼 플러스 엔비디아 DGX A100과 함께하는 AI 인프라 구축 방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애주얼 플러스 이시하 과장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Y GPU, 딥러닝에서 GPU를 왜 써야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I에 관련해서 딥러닝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은 이제 알파고 열풍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세상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이제 바둑 대결을 하다가 이제 이세돌이 큰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바둑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딥러닝이 최고의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딥러닝 기술들이 주로 뭐 자율주행, 자인어 처리, 그다음 영상 탐지 등에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가공된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모든 산업에서 다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 이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거대 글로벌 IT 업체들이 딥러닝 기술 개발에 앞서 있고 이제 거기에서 GPU를 활용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뭐든지 이렇게 모든이라는 건 잘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정말 모든 산업에서 딥러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딥러닝 기술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세상에서 이슈 중 하나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 자체는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발 단계까지 왔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만 이제 남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GPU가 지금 딥러닝 기술에서 GPU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AI에서 GPU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알고리즘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하나의 정밀한 연산보다 이제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연산이 요구됩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좀 옆에서 CPU와 GPU의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CPU 코어들이 그 CPU 코어가 6개가 있어요. 근데 GPU에는 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뭐 여기에 보시듯이 몇천 개 수준이 있고 이걸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좀 비교를 하자면 CPU 중에 가장 최고 성능급을 가진 CPU의 코어가 대략적으로 한 20코어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최신의 어떤 GPU들은 이제 10,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코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반복 학습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CPU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이제 하는 거에서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단순 작업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에서 고성능 GPU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까 전에서 GPU와 CPU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고자 이런 그림들을 좀 넣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를 CPU랑 GPU로 표현해 봤어요. 보통 일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사장님들이 GPU가 없는 형태, 그 사장님 혼자 계실 때는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반복적인 업무들을 혼자 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일들을 꼭 사장님이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여러 명을 뽑게 되죠. 그래서 GPU들이 여기에 밑에 쭉 있고 그러면은 딥러닝 워크에 대해서 실제로 사장님들은 이제 GPU들한테 명령만 합니다. 실제 중요한 어떤 연산들은 하지 않아요. 명령들을 하게 되면 GPU들이 각자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 GPU들이 연산한 그 결과치들을 이제 총 취합해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PU와 GPU 관계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CPU는 직접 연산은 수행을 안 하는 건가요, 아예?
CPU는 네. 이제 오더 역할만 하게 되고 중요한 연산들을 이제 GPU가 하게 되는데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딥러닝 워크로드에서는 뭐 퍼센테이지가 GPU가 훨씬 더 이제 그 어떤 중요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CPU와 GPU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DGX A100 제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GPU가 AI 인프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GPU를 그냥 단순하게 도입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 담당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점점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리소스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그 기업용 환경의 서버들은 뭐 굉장히 전문가용 서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딥러닝 워크로드는 아까 뭐 간단하게 뭐 딥러닝 이런 걸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가지 워크로드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알고리즘으로 이제 추론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전 세대에서는 GPU들이 이제 각자 이런 워크로드에 따라서 최적화된 제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딥러닝 워크로드도 뭐 무조건 일괄적으로 어떤 일정한 리소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좀 큰 어떤 그 심층 연구에서는 엄청 큰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작업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GPU를 활용하는 기술에서는 이제 GPU 하나당 이제 사용자 한 명밖에 할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고성능 GPU를 이제 사자니 이제 그 작은 리소스에 여러 명 사용자를 원하는 그런 거에 이제 적합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어떤 심층 워크로드를 위한 어떤 그 큰 리소스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작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그게 또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딥러닝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 기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전문 딥러닝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딥러닝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매달마다 계속 이 새로운 버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것들을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 시스템 엔지니어를 뭐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운영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 꼭지로 좀 뭐 여러 투자 담당자의 고민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DGX의 A100은 완벽하게 대응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이런 뭐 딥러닝 HPC 전용 슈퍼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로 뭐 최신의 엔비디아 고성능 GPU A100이 장착이 되어서 뭐 이것들이 8장 장착된 고성능 시스템이라서 어떤 사양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워크로드를 통합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전 세대 뭐 GPU를 여러 개로 좀 분할해서 구축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고민하실 거 없이 A100을 적용하시면 모든 워크로드를 다 통합 수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수 사용자 배포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전 세대 GPU에서 그 GPU 하나당 유저 한 명밖에 리소스를 할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A100 GPU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최대 7유저까지 그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DGX의 A100 같은 경우에는 8GPU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대 56명의 유저에게도 할당이 가능해서 뭐 실례로 뭐 대학교 환경에서 한 뭐 56명의 뭐 실습 인원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엔비디아의 이제 그 특성인데 네 번째로
GPU 전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서서 오픈소스 생태계 딥러닝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 부분을 엔비디아 본사에서 이제 10,000명 정도에 달하는 전문가가 매일 이제 그 어떤 OS 레벨부터 드라이버, 딥러닝 프레임워크까지 이제 최적화를 해서 그 버전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 없이도 이제 쉽게 유지 관리가 가능한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네 꼭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신의 엔비디아 고성능 GPU A100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DGX A100 보시는 제품은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최고 성능의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스펙시트의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저는 5페타플롭스의 딥러닝 성능 제공 이 부분을 좀 주로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이제 이전 세대의 어떤 그 고성능 시스템이었던 DGX1 대비 최대 5배 정도의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DGX1V 같은 경우에는 1페타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제 신제품인 그 DGX A100은 5페타플롭스에 달하는 이제 엄청난 한 5배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GPU는 단순하게 하나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GPU가 같이 동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딥러닝에서 뭐 음성 인식 아니면 뭐 자율주행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에서는 GPU가 하나로 동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멀티 GPU를 사용할 때 어떤 효율성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유의 그 인터커넥트인 NVLink라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전 세대의 어떤 DGX1V와 비교를 하자면 이제 GPU와 GPU가 통신할 때 이제 최대 속도, 대역폭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대역폭 속도가 DGX1 같은 경우에는 100GB/s의 속도를 냈다면 이제 DGX A100에서는 그 600GB/s 그러니까 NVLink 성능이 최대 6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제 멀티 GPU를 사용할 때도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NVLink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NVLink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까 예시로 GPU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예. 사원들이 이제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링크 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잘 봐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뭐 사원들이 뭐 사장님의 일을 받아서 뭐 일을 하는 걸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생긴 거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원들이 밀접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끈 그런 게 NVLink라고 사실은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예, 그렇게 보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두 번째 꼭지로 이제 모든 워크로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딥러닝 워크로드에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클러스터 이게 학습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클러스터 이제 뭐 데이터 수집 분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클러스터 추론을 의미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워크로드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된 CPU들이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되어 했었던 어떤 기존 인프라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따로 구축을 하게 되면 모든 워크로드를 360을 동일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구간에서는 그 트레이닝 클러스터가 놀게 되고 어느 구간에서는 그 분석 클러스터가 놀게 되고 어떤 구간에서는 추론 클러스터가 놀게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DGX A100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뭐 렉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에 동일한 DGX A백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그 워크로드를 이제 뭐 하루는 인퍼런스로 사용하고 하루는 트레이닝으로 사용하고 하루는 이제 그 아날리틱스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DGX A백으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최소한의 전력, 상면, 비용 투자로 이제 모든 워크로드를 이제 통합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다수 사용자 배포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GPU 하나로 여러 가지의 뭐 예를 들어서 뭐 TensorRT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딥러닝 추론, 그 다음에 뭐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딥러닝 뭐 트레이닝 모델, 그 다음에 HPC 영역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로드랑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GPU 한 장으로 모두가 또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이 기존의 어떤 GPU 기술은 GPU 한 장으로는 무조건 한 가지의 종류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이번 DGX A100 암페어 아키텍처에서는 멀티 인스턴스 GPU MIG 기능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워크로드를 별도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7명 GPU 하나당 7명 유저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큰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유연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전에는 GPU를 어떻게 그럼 사용을 했던 거죠? 네, 예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GPU 기술이 한 장당 한 유저에게만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작업을 위한 어떤 클러스터, 그 다음에 큰 작업을 위한 클러스터 이렇게 별도 구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처럼 어떤 날은 이 클러스터가 놀고 어떤 날은 이 클러스터가 놀고 뭐 그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MIG 기능을 통해서 한 클러스터로 뭐 작은 규모, 큰 규모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MIG 기능이 제가 그 이번 제품의 어떤 특징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는 따로 그걸 뭐 구매하거나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GPU 전문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딥러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딥러닝에 그 최적화된 그 딥러닝을 구동을 하려면 OS, 펌웨어,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모든 단계에 이 딥러닝 스탯들이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오래 걸리면 한 달 동안 이 작업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비싼 시스템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뭐 이런 작업에 시간을 소요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단계의 스택들이 사전 출고됐을 때 최적화 설치돼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어떤 그 사용자 인증 절차만 거치게 되면 구매 후에 바로 딥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지금 최적화 단계에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되는 어떤 딥러닝 오픈소스 생태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 업데이트된 버전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직접 어려운 어떤 버전들을 찾지 않아도 이제 쉽게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기술 지원의 특징은 그 원래 뭐 제가 일반 타사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도 담당하고 하지만 동시에 뭐 와스, 스토리지,
뭐 백업,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커버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들은 딥러닝, GPU 분야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전문성 있는 어떤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내 꼭지로 DGX A100의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저희 엔비디아 DGX A100 제품은 이제 GPU 컴퓨팅 시스템 중 가장 최고 성능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의 모든 워크로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수 사용자에게 유연한 GPU 할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분야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최적화된 어떤 엔비디아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시스템. 그래서 뭐 이게 뭐 저가의 어떤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제 그 결국에는 이 DGX A100에 투자를 하게 되면 최종 투자 비용은 결국에 절감이 되고 성능 및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DGX A100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거를 그 모든 환경에 일괄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구축을 하여야 하는데 뭐 크게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학교, 연구 환경에 AI 인프라가 있을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AI 인프라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학교 환경을 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그 이거는 교수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심도 깊은 어떤 딥러닝 연구를 위한 큰 규모의 GPU 자원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낮에는 그 어떤 학생들의 실습 용도로 어떤 작은 리소스의 그 GPU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음성인식과 같은 어떤 큰 프로젝트에 단순하게 GPU를 여러 개로 쓰는 것만 아니라 모든 노드를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쓰는 그런 어떤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그의 어떤 그 학습에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셋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스토리지 설계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또 그 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잡 스케줄러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 붙게 됩니다. 네, 먼저 학교 연구 환경 AI 인프라를 좀 먼저 보시면 제가 여기서 타임 테이블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리소스 형태가 필요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 파란색은 이제 실습 연구 환경입니다. 여기 스튜던트 1부터 56명까지 있으면 이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강의 실습을 위한 GPU 할당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DGX A100의 MIG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최대 56 유저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실습 환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GPU를 하나씩 쓰는 그래서 GPU 여기서 보면 라지 잡 유저 1부터 이제 라지 잡 유저 8까지 해서 교수님 또는 연구원들의 어떤 소규모 연구를 위한 GPU 할당 그렇게 또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이게 자동적으로 잡들이 다시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GPU를 이제 한 개씩 뭐 8유저에게 최대로 할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PU를 이제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되는 마지막 시나리오로 이제 자동으로 또 재구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GPU 할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MIG 기능보다는 DGX A100의 NVLink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8개의 GPU가 하나의 GPU처럼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잡 스케줄러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뭐 필수로 도입을 하여야만 이제 운영자의 실시간 개입 없이도 자동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 그 DGX A100을 도입하게 되면 그
아까 뭐 작은 규모의 리소스, 큰 규모의 리소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장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리소스를 위한 어떤 GPU 클러스터, 뭐 그 2080 Ti 이런 게이밍 GPU를 이제 작은 규모의 클러스터로 해서 이제 실습용 환경으로 따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 클러스터로 해서 뭐 이전 세대 제품이었던 DGX1 이런 것들을 서너 세대에서 5대. 그래서 여기서 숫자로 따지게 되면 뭐 총 작은 규모 클러스터 7대, 그 다음에 연구용 클러스터 뭐 세대에서 5대 해서 많게는 이제 한 13대, 14대 정도의 총 서버가 필요했다면 DGX A100을 적용하고 난 후에는 단순히 DGX A100 한 대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 그 요구되는 리소스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상당히 서버의 그 도입 규모가 많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그 전력이나 상면 비용 이런 어떤 투자의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이번에 보시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A100 인프라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환경에서는 뭐 작은 규모의 어떤 리소스의 할당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훨씬 큰 규모의 리소스가 더 중요해져요. 제가 GPU와 GPU의 어떤 NVLink 이런 어떤 연계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거는 GPU가 아니라 서버 한 대입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서버 10대가 뭔가 하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해져요. 여기에서는 어떤 고성능 GPU 서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초고속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또 그 기업 환경에서 쓰는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뭐 그 단순하게 어떤 A100을 구축하기보다는 이런 좀 설계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스토리지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 노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한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훨씬 더 방대해지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들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넣고 다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각 스토리지들,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지들이 동시에 읽고 쓰기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간단한 구축, 좀 정말 단순한 방식의 구축을 하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스토리지 구간에서 이제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병목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뭐 어떤 병렬식 이제 그 읽기 쓰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및 파일 시스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그 학교 환경 인프라와 엔터프라이즈 환경 인프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잡스케줄러의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잡스케줄러는 단순하게 어떤 제가 잡스케줄러라고 표현을 했지만 잡을 관리함과 동시에 또 모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잡스케줄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어려운 어떤 텍스트 환경에서 전문적인 명령어를 통해서만 GPU를 모니터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GPU를 할당하고 회수하는 이런 작업들을 일일이 명령어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으면은 수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GUI 환경에 잡스케줄러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별도의 지식이 없이도 이제 간단한 교육만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그 GPU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뭐 잡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이런 작업까지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운영자가 반드시 엔지니어일 필요가 없고 학교 환경에서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엄청난 운영 편의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이 AI 딥러닝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뭐 절차나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DGX ABAC을 단순히 도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려사항, 뭐 GPU 서버의 어떤 그 사양 고려, 그 다음에 작은 규모와 큰 규모의 리소스 관리를 위한 그런 어떤 운영 솔루션, 그 다음에 그 큰 규모의 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뭐 그 여러 가지 그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AI 최적화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이 뭐 결국에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이제 기업 환경이나 AI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검토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해본 경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뭐 실제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2017년도부터 저희가 한 4년여간 큰 프로젝트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50여 개 이상의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얼마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예전에 그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다는, 당신 해봤어? 저희 에듀엘은 해봤습니다. 네. 예. 저희 에듀엘 같은 경우는, 에듀엘 플러스의 경우는 DGX 서버 처음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부터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통해 처음에 환경에 따른 POC 경험들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런 POC를 통해서 고객들과 계약 진행이 되고, 그래서 딜리버리 되고, 저희가 그런 운영 관리까지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들을 수 있고요. 실제 기업 고객이나 공공기관의 이런 GPU 서버 팜은 상당히 보안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장표를 좀 준비했다가 사실은 이번에 웨비나에서는 다 뺐습니다. 뺐고, 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어떤 기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HPC 기반의 서버팜 구성을 해왔고요. 어떤 기업이라고 A라는 기업의 경우 저희 그 2,000장 이상의 그 엔비디아의 V100이라는 어떤 카드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서버팜을 저희가 DGX V100 그리고 DGX2 이런 제품들로 해서 한 120장 정도의 GPU와 1페타 이상의 스토리지, 그리고 전체를 인피니밴드로 묶는 AI 딥러닝 서버팜을 저희가 구축을 해왔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알고, 많은 분들이 그 비투퓨전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서 비투퓨전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그 파트너 계약을 해서 최초로 어떤 GPU를 이렇게 쉐어링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제품들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A100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MIG 기능으로 해서 DGX에서 뭐 디폴트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지만, 저희는 그 전에 벌써 이런 솔루션들을 고객한테 딜리버리하고 고객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진행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사례들을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례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다행히 저희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95년 창사 이래 저희가 수많은 각종 벤더사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뭐 솔루션들을 계속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같이 일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기본적인 전체 엔비디아의 슈퍼파드라는 어떤 이런 그 전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저희가 갖추어 있어서 사실은 큰 난관은 없이 계속 저희가 그 엔비디아의 제품군에 대한 기술력을 좀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고요. 다만 이런 전체 파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 저희가 뭐 잡 스케줄러나 어떤 모니터링 툴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지 않는 솔루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초창기에는 상당히 고생들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많은 솔루션들을 접하고 딜리버리 해드리면서 그런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파드 형태가 아닌 거기에 이런
GPU 서버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고 고객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하게 된 좋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체적인 노하우가 또 쌓이고 또 경력을 덧붙이는 그런 좋은 계기들로 인해서 이 딥러닝 인프라에 관해서는 고객들에게 손쉽게 해결 방안을 드리는 에듀웰 플러스가 된 거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에듀웰인가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네. 당신 해봤어? 자네 해봤어? 저희 에듀웰은 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뭐 어려운 부분들을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봉착했을 때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엔비디아 벤더사의 또 어떤 좋은 도움들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왔고요. 몇 가지 지금 차트로 좀 보여드린다면 저희 엔비디아 공식 엘리트 파트너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인정한 기술적인 어떤 퀄리티가 엘리트 파트너사로서 인정되는 그 파트너십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인프라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좋은 솔루션들 그런 것들을 얼만큼 고객한테 잘 딜리버리하고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어려운 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술력을 갖췄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 에듀웰이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크게 달라지고 스택도 최적화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4년여 이상의 저희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GX 파드 구성 레퍼런스와 노하우는 아까도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저희가 50여 개 이상의 좀 저희 그 멀티 DGX 그러니까 파드 형태의 지행이 됐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구성 요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솔루션 이 4가지들을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에듀웰 뿐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웰은 저희가 스토리지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왜 에듀웰인지 네. 뭐 나타내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신 질문 몇 개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가는 얘기들 중에서 페타플롭스와 같은 성능 수치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질문입니다. 페타플롭스라고 네. 했는데 여기서 플롭스라는 단위를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에서 주로 쓰는 것들 중에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라고 해서 그런 수치, 부동소점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당 어느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단위이고요. 거기서 뭐 페타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플롭스 연산을 1초당 페타 단위만큼을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딥러닝 워크로드를 수집, 학습, 추론 등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 들으면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사회자님의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사회자님의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그 수집하고 그것들을 동일한 그 화질로 이제 가공을 해서 세팅을 해요. 그래야만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에서 동일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 수집, 가공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사회자님의 사진들이 여러 장이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알고리즘에 직접 넣어서 이제 영상 그 사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게 딥러닝, 트레이닝 또는 학습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사회자님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사회자님을 직접 영상에 담으면 이것들이 사회자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추론 또는 인퍼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저를 예로 들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장비들이 억대의 장비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CPU가 GPU보다 더 뛰어나다면 CPU 서버를 많이 사면 더 나은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 기본 원래는 네. 딥러닝이건 뭐 어떠한 연산이건 기업 환경에서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연산에서는 원래는 CPU가 주로 그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딥러닝 워크로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PU가 정말 그 딥러닝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게 되면서 CPU와 최대 한 서버에서 뭐 100몇 대의 CPU 서버를 한 대의 GPU 서버가 대체하는 그런 효과까지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런 것도 또 비교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볼게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노드와 노드를 같이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쓴다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뭐 GPU를 여러 개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노드와 노드도 함께 쓰는 것이 또 중요한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컴퓨터가 그 동일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것은 세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라는 걸로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구축하고 그래서 그 뭐 많게는 10대 또 정말 많게는 100대가 한 대의 그 하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일컫는 것이고 이제 요즘에는 딥러닝 기술들이 하도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들 또한 중요해지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딥러닝에서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감이 안 오니까 사례를 좀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아까 사회자님의 그 얼굴 인식의 어떤 예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예시를 들자면 제가 사회자님의 사진을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확도 이상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장 정도의 사진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뭐 사회자님의 웃는 사진, 그 다음에 뭐 우는 사진, 뭐 또 찡그린 사진 이런 정도의 또 그 좀 세분화된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장이 곱하기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로 하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과장님. 네. 저희가 이번에 DGX A100이라는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 연결을 좀 해서 알려드리고자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좀 그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세부적인 어떤 부분까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해진 시간에 뭐 이 모든 것을 또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또 문의를 많이 주시면은 이제 초기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구축까지 저희가 좀 그 빠짐없는 어떤 설계를 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무님. 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아쉽지만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엔비디아 DGX A100과 함께하는 AI 인프라 구축 방안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엔비디아 A100이나 또 AI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애주얼 플러스 저희 회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애저일 플러스 저희 난리지들이 고객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AI 인프라 구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고객분들과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애주얼 플러스 엔비디아 DGX A100과 함께하는 AI 인프라 구축 방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